최근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한 조사에서 부정과 긍정,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란 척결 분위기가 사라진 거. 대통령께서 태도를 좀 바꾸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 문제나 혹은 부동산 문제나 얘기하실 때 보면 나는 항상 옳았고 앞으로도 옳고 지금도 옳다. 그런 태도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란 그거 깨지면 경제적인 거, 민생 이런 거 보게 되는데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잘못된 것도 있는데 잘 듣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훈계하려는 게 아닌가. 두 번째 주제, 대통령의 승부수. 자, 이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수석급 절반을 교체하는 중폭의 인선을 단행했죠. 민정수석엔 다시 한번 검찰 출신을 기용했는데, 이게 이제 공소청, 중수청의 이제 실질적인 설계 시점에서 검사 출신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은 제가 대학 동기라서 친한 사이인데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인데 이제 지금 비판하는 쪽, 민주당, 반대하는 쪽에서는 지지층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검사 출신이냐 그리고 이 김현장 출신이다. 또 그렇죠. 하나는 과거에 한나라당 대표를 했던 최병렬 씨 사위다인데 두 번째 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사실은 저는 그 대학 동기라서 잘 아는데 정치권에 기웃거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기 장인이 그러신데도 그거는 뭐 아마 어떤 친구 지금 저희 대학 동기 중에 조국 혁신당 의원하는 차규근 의원도 계신데 거기 물어봐도 그 점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금태서에 보증하는 이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건데 아니다. 사실은 검사 출신을 완전히 배제하고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게 문재인 정부 초기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법학 교수가 민정수석하고 법학 교수가 법무부 장관인데 완전 망했습니다.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수술을 하려도 이걸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공격하는 거는 안 되는데 다만 이제 소위 말하는 친문 측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소위 블랙리스트 이게 굉장히 큰 상처가 돼 있거든요. 그때 동부지검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를 하는 건데 그때 분위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떠냐 하면은 저는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아니 이런 식으로 이 청와대에서 너무 독주하면은 박근혜 정부랑 비슷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막 나올 때인데 그때 정말로 청와대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어떻게 우리를 박근혜 정부랑 비교하냐. 근데 박근혜 정부 때 가장 문제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김기춘 실장 계시고 할 때 블랙리스트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똑같은 사건이 생기니까 정말 화를 냈는데 제가 봐선 말이 안 돼. 왜냐면 양쪽이 똑같아요. 이번에 지금 한찬식 민정수석을 비판하는 조국 혁신당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인사에 대해서 뭐 한 거를 가지고 왜 이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냐 했는데 똑같이 박근혜 때 기소가 된 거고 더군다나 이게 유죄를 다 받은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지금 비판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담당 검사가 이제 지금 주진우 의원이 형사부장인가 해서 밑에 있었고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조금 이제 반발하는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께서 좀 전에 금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 주셨는데 그런 사안들은 이미 인사를 처음에 검증하는 단계에서 다 스크린이 됐다고 봅니다. 다 충분히 확인하고 어느 대목이 장점이고 어느 대목이 비판의 여지가 나올 것인 걸 다 알고 저는 했다고 봐요. 그러면 왜 했냐? 뭐 지금 이제 세 번째 민정수석인데 그 세 번 모두가 다 검찰 출신이다. 그럼 검찰로부터 가장 많은 박해를 받고 조작 기소다 뭐 해가지고 공격을 많이 받고 정적 제거를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이 아니면 이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가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있으셨던 게 아닐까. 그게 이제 저는 아까도 한번 얘기했던 실용주의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검찰 개혁 특히 중수청 공수청 이건 이제 10월 달이면은 확실하게 설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드웨어는 그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지금 작동 준비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보안 수사권 문제부터 포함돼서 그 이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민정수석이 모든 이 정책을 그러면 총괄하는 거냐?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 총괄하니까 바라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해내는 것, 제도를 개혁해내는 것은 국회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이건 국회가 충분히 수기해서 논의해서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다만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가 이 중수청 공소청으로 나눠지면서 굉장히 흉흉하잖아요. 심지어는 중수청의 지원자를 받았는데 지원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예. 거기 가서 할 일이 뭐 있냐? 오히려 공소청에서 그냥 사인이나 하고 있지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의 이 검찰 수십 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이 검찰의 조직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가서 제대로 그 전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여기에 대해서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게 지금 민정수석의 역할이다라고 대통령은 보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검찰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물론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조인 출신이고 네. 그래도 검찰 쪽하고는 그나마 얘기가 좀 소통이 되시는 된다라고 거죠. 이제 예. 생각을 했습니다만 정성호 장관 가지고도 안 되겠다. 그렇다면은 청와대가 이걸 원만하게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검찰 출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검찰 출신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중립에 가깝고 양쪽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았고 그리고 검찰로부터 후배들로부터 좀 신망받는 그런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한마디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 인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저희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금 이 인사 가지고 말이 많죠.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그 김은경 환경부 장관부터 해가지고 그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이다. 뭐 저는 뭐 이제 가족이 누구다 이런 건 뭐 전 사유가 안 된다고 보고 예. 그 문제 가지고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뭐 그 대통령께서 다 한번 스크린하고 야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 지지층 안에서 얼마만큼의 비판 있을지 모르고 하신 인사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그 이번에 하신 인사권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당이 그리고 이분이 맡겨진 롤을 제대로 하는지 어쨌든 지금 청와대에서 발표할 때 중수청 공수청이 원만하게 국민의 피해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하는 게 롤이라고 그렇죠. 그게 큰 지목을 과제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나중에 평가해도 늦지 않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누가 가든지 잘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렵죠. 이게 사실은 이 뭐 정치라는 게 다 문과 쪽이지만 이 검찰 개혁 형사사법 절차는 문과 중에서 약간 수학 비슷합니다.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9월에 검찰이 없어지고 막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뭐 정치적인 구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당장 구속된 사람 혹은 뭐 고소한 사람 이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뭐 이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그래가지고 경찰에 구속이 됐다. 그러면 검찰로 송치가 돼요. 송치가 되는데 검찰의 보안수사권이건 수사권이건 하나도 없어지면 저부터 헌법소원을 할 겁니다. 왜 내가 검찰에서 구속돼 있냐?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와서 물어보냐? 수사를 못하게 되는데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성호 장관도 굉장히 힘들 거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검찰개혁 자문위원회에 들어왔던 많은 분들이 절대 이재명 정부하고 무슨 각이지거나 한 거 아니고 정부 쪽에 가깝다면 가까운 분들인데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대통령께서 검찰 출신을 쓰시는 거는 당연히 실용주의로 잘 아는 사람 쓰는 건 좋은데 지금처럼 민주당에서 뭐 출신 가지고 문제 삼고 하면은 이게 검찰 개혁이 이 방향으로 가냐 저 방향으로 가냐가 아니라 9월 10월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형사 절차가 작동이 안 될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서 저는 지금 뭐 검사 출신이다 옛날에 김은경 장관을 기소했다 이런 거 따지는 거는 때가 정말 아니죠. 한가한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 금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제가 2019년인가요? 예. 금 의원님께서 저희 당에 계실 민주당 때 의원이시죠. 수처 반대를 했죠. 그때 그 공수처 가지고 의원총회에서 지금 아마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당시에 금 의원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좀 경청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을까. 훈훈하네요. 오늘. 제도적으로 이건 제도고 이건 분명히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리 지금 범민주 진영에서 반대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는 한 번 더 고민하고 수기에서 결정하자라는 말씀하시는 거고 이거를 당이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 법안을 만든 사람, 이 법안을 주도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이 과연 마지막 순간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 실패를 평가하는 그런 중요한 잣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을 당에서 좀 충분히 논의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왜 그런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충고를 하자면 어떤 제도든지 완벽한 건 없어요.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공수처가 됐든 보안수사권 폐지가 됐든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안수사권 폐지를 하면 이러저러한 지금보다 안 좋은 점이 생긴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점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떤 제도 하나가 올라오면 그게 지고지선한 것처럼 얘기해요. 공수처가 되면 검찰 개혁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하면 반개혁 세력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저보러 검찰주의자고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이라서 정말 기가 막혔는데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은 영원히 태도를 못 바꿔요. 토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제도가 막상 실현됐을 때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민주당 사람들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잖아요. 이때 평가를 전에 얘기하던 거랑 다르지 않냐. 이게 한 번, 두 번 겹치다 보면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검찰개혁 자문위원회든가요, 그 위원장 하던 박찬훈 교수 같은 분들이 무슨 검찰개혁 반대론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 솔직하고 이런 태도를 취하지 못하면서 마치 어떤 제도에 반대하면 반개혁적인 것처럼 개혁 반대론자인 것처럼 밀어붙여온 것이 지금 여기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대통령도 그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보면은 그때 이제 어쨌든 자기는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쨌든 당원들이나 뭔가 지지층들이 원하니까 일단은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부정이 생기면 그때 보완하자. 이렇게 약간 책임도 국회가 져야 된다 이런 말씀 취지가 아니었던가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 구더기를 예방하는 방법론을 쓰고 그래도 정 안 되면 마지막 단계에서 장을 담그지 말자라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대통령님 말씀이 아마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게 상당히 많은 것이다. 아마 우리 당에서 지금 이제 전당대회하고 이거를 같이 논의할 수 있을지 한쪽에서는 같이 논의해야 된다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차분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는 쪽이 또 그 시기를 가지고도 맞붙고 있는데 시기뿐만 아니라 내용도 좀 국민들의 편의 또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방향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좀 당력을 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 중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참모진을 개편하고 이제 개각을 시작한 게 결국에는 이제 선거 이후에 쇄신을 위해서였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지지율의 하락세인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한 조사에서 부정과 긍정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에서 19일 성인 2,517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조사 방식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가 이제 긍정 평가가 46.7%, 부정이 49.7%가 나온 거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같은 조사에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나온 것도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데드크로스가 나온 것도 처음이에요. 근데 어쨌든 가장 큰 하락세의 원인이 뭘까요? 지금 얘기했던 어떤 뭐 공소 취소 아니면 검찰 개혁에 대한 이제 조금 보안수사권을 이제 유지하자는 입장 아니면 선거 패배 어떻게 진단하세요? 먼저 하시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내란 척결 분위기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 쪽에 계시던 중도층에 계시던 분들 많이 또 보수 쪽에 계시는 일부 분들도 비상계엄은 아니지 않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마음속에 이 어떤 찝찝함 혹은 안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이제 몰아줬었는데 이제는 그 내란 프레임이 깨졌다는 게 가장 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뭐 당내 어떤 갈등 상황 또 정책을 둘러싼 또 이제 노선 다툼 이런 게 벌어지는 과정에서 저는 이걸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대통령께서 태도를 좀 바꾸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 국민이 선택해서 대통령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아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특히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과거의 이재명 대통령한테 들려주면 너무 안 맞는 게 많거든요. 지금 이 경쟁은 좋지만 전쟁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하셨을 때 과연 어땠을까? 그리고 이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도 뭐 지금 검찰 개혁 문제나 혹은 부동산 문제나 얘기하실 때 보면 나는 항상 옳았고 앞으로도 옳고 지금도 옳다 그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내란 그거 깨지면 경제적인 거 민생 이런 거 보게 되는데 전월세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전세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다 하니까 아니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저는 이 전월세는 하나의 예지만 과거에 내가 좀 심하게 했던 점도 있고 지금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잘못된 것도 있는데 잘 듣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너무 훈계하려는 게 아닌가. 그 당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 대해서도 약간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게 좀 반감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박미연 님이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서 공소 취소와 스타벅스 몰아세우기 두 가지로 본다. 스타벅스로 내 주위에 전부 욕하. 아니 뭐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 내려가면 내려가는 이유는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죠. 지금 금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도 뭐 그 중에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국민들께서 지금 현재의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결국은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에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만큼 지금 내가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반성하고 또 엄중하게 그 인식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은 차분하게 그 하나하나의 이유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호재가 있다면 저는 많이 아직도 있다고 봅니다. 지지율이 좀 데드크로스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뭐 코스피 9천. 뭐 9천 그거는 이제 뭐 그것도 그게 되니까 또 그 안에서 뭐 이것 때문에 또 양극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경제를 본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계시죠?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잖아요. 네. 그리고 외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중동 전쟁 상황 속에서도 물론 이제 3고라고 해서 고물가, 고환율, 뭐 고금리가 많이 국내 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람들 어렵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에서 지금 우리가 뭐 오일 쇼크처럼 뭐 기름이 부족해가지고 뭐 난리가 난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해외에서 방산 같은 경우에 수주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요소도 상당히 많아요. 다만 이번 지방선거 결과 그리고 또 선관위의 이 부실 투표 관리 문제 네.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당정 갈등 또는 당 안에서의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지층도 좀 불안해하고 그리고 또 그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께서도 불안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섞였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여전히 반등의 계기점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런 인식은 당도 좀 하는 것 같고 대통령은 뭐 당연히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하셨으니까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은 다 좋아하고 또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이 뭐 그냥 제가 직감적으로 생각하기 가장 좋아하는 점은 정말 잘한다, 능력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원래는 안 지지했다가 새로 소위 말하는 이재명이나 이재명. 이런 분들도 얄밉지만 잘한다. 그러니까 이게 능력에 대한 굉장히 그렇죠. 평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더라도 잘하는구나. 지금 김진욱 대변인도 외교 문제 뭐 구천 얘기, 뭐 구천 코스피 구천 가지고도 예. 말이 많지만 저한테 물어봐도 아니 윤석열 대통령한테 만약에 신이 나타나서 코스피 구청 갈래 안 갈래 그럼 당연히 간다 그러죠. 이게 업적인 성과인데 이게 성과가 안 날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첫째로는 공소취소 특검입니다. 이건 지금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성공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거기다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도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 보면은 이거 진짜 큰일 날 것 같다. 이 문재인 정부 시즌 2인 것 같다. 근데 김영범 정책실장 이렇게 올리고 하는 걸 보면 이게 뭐 어떻게 해서라도 이 민생이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하면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데 이 두 축이 흔들리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